이번 차시는 패그 퍼즐이라는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패그란 원래 말뚝을 의미하는데 말뚝을 옮기면서 탐구하는 과제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그판의 모양에 따른 분류에는 사각형 혹은 십자형, 삼각형 혹은 피라미드형, 그리고 직선형이 있고, 패그의 제거 방식에 따른 분류로는 패그 제거형, 최소 이동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탐구할 거리인 직선 모양의 최소 이동 패그 퍼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 바둑돌을 활용하여 한쪽 바둑돌의 개수를 n, 최소 이동 횟수를 an이라 하고 표를 만들어 봅시다. 이 표에서 최소 이동 횟수를 보면 뭔가 답의 일반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자신이 직접 양쪽에 5개씩인 패그를 실제로 옮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게임을 해보면서 두 바둑돌의 위치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로 라인 패그 퍼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해보았던 게임을 통해서 이번에는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3개씩 있을 때 이동하는 순번에 따라 흰색, 검은색의 각 색깔이 오른쪽, 왼쪽의 어느 방향으로 밀기, 건너뛰기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이동이 되려면 바둑돌이 앞으로만 전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흰색은 항상 오른쪽으로, 검은색은 항상 왼쪽으로 옮겨가므로 색깔과 방향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밀기와 건너뛰기에도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칭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검은색과 흰색 바둑돌이 각각 3개씩일 때의 이동 방향과 이동 방법을 바탕으로 바둑돌이 양쪽에 4개씩일 때도 각 색깔의 바둑돌이 움직이는 순서와 방향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둑돌이 4개씩일 때 총 24번을 움직여야 검은색 바둑돌과 흰색 바둑돌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둑돌의 움직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둑돌의 색깔별로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돌을 미는 횟수와 건너뛰는 횟수를 세어보면 미는 횟수는 총 8번, 건너뛰는 횟수는 총 16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둑돌의 개수가 n개일 때 미는 횟수와 건너뛰는 횟수를 공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표를 보면 바둑돌의 개수가 각각 n개일 때 밀기 횟수는 2n번, 건너뛰기 횟수는 n의 제곱번을 해야 함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패그 퍼즐의 일반적이고 다양한 이동 규칙을 찾으려면 체계적이고 수학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아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패그 게임을 수학 수업에 적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패그란 원래 말뚝을 의미하는데 말뚝을 옮기면서 탐구하는 과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패그판의 모양에 따른 분류로 사각형, 삼각형, 직선형이 있습니다. 패그의 제거 방식에 따른 분류로 추월당한 패그 제거형과 최소 이동형이 있습니다. 일직선 최소 이동형 패그 퍼즐의 최소 이동 횟수에 대한 일반식뿐만 아니라 그것의 자세한 이동 방법을 요구하면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앞 차시의 패그 퍼즐 과제를 체험하면서 탐구해 보았던 내용들을 수학과 개정 교육 과정의 목표와 수학적 사고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의 강조점인 수학적 사고를 기존의 7차 교육 과정 목표와 비교하여 해석해 보고 나서 수학적 사고와 태도에 대해 간략히 개관하겠습니다. 이는 패그 퍼즐 과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수학과 개정 교육 과정의 총괄 목표는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수학적으로 고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큰 틀에서 7차 교육 과정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세부 영역별 목표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초, 중, 고등학교별로 구분하면서 빨간색 단어들을 중심으로 학교급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각 영역에서 강조하는 부분의 전후 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의 영역별 목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7차) 수학과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개정된 수학과 교육과정상의 목표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크게 둘로 구분하고 인지적인 영역도 다시 둘로 세분하였습니다. 각 소 영역들을 설명하는 세부적인 문장을 다시 왼쪽의 도구 항목과 오른쪽의 결론 항목으로 세분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조직하는 활동이 7차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두 번째인 기능 및 적용 부분의 결론 항목에 있었는데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지식 및 이해 부분의 도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개념 이해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실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소 영역으로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7차의 기능 및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추론 및 문제 해결로 바뀌면서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도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의적 영역에서 기존의 수학에 대한 태도는 물론 수학적 가치를 이해하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수학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법과 관련된 사고와 해결하는 과제의 수학적 내용에 깔려있는 사고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법과 관련된 사고인 방법적 사고는 수학과에만 있는 고유한 사고는 아니지만 수학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이며 수학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적 사고는 다른 교과보다는 주로 수학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사고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방법적 사고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적 사고의 유형은 아래와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그 정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에서의 수학적 사고와는 구별되는 수학적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적 태도란 수학적 사고를 유발하거나 떠받치는 원천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정의적인 영역에서 말하는 수학에 대한 태도와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문제나 사물을 수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려는 의지를 포함하는 일종의 의지적인 영역에 속하기도 하는 일종의 메타인지입니다. 수학과 교육 과정의 목표가 표면적으로는 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의 목표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바로 이런 의지적인 영역의 목표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태도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문제나 목적,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하려는 태도,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내려는 태도, 이치에 닿으며 조리 있는 행동을 하려는 태도, 보다 나은 것을 알아보려는 태도로 나뉩니다.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수학적 태도의 정의와 어느 단계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차시에서 학습하였던 태그 퍼즐 과제의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학적 사고를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 힐레의 수업 모형 단계를 확장하여 태그 퍼즐 활동을 크게 정보 제공 단계, 지정 탐구 단계, 설명 단계, 자유 탐구 단계, 통합 단계, 확장 단계의 5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과제 해결의 방법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해법의 다양한 일반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클릭하여 단계별로 어떠한 내용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본 태그 퍼즐의 각 단계별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제공 단계에서는 맥락이 풍부한 과제를 제시하되 미완성된 문제 형태로 제시한 다음 그 속에서 수학적인 질문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은 오류나 오해가 없는 가급적 깔끔한 형태의 문제를 던져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사고력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학습자에게 깔끔하게 정리된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학습자 스스로 그 애매모호한 것을 분명히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제시된 과제인 검은색과 흰색 바둑돌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일종의 퍼즐 과제입니다. 바둑알 문제를 가지고 수학적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퍼즐 과제에 대해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과제는 많은 이동 횟수보다는 적은 이동 횟수가 유리하고 그 중에서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유형은 단답형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방법과 함께 최소 이동 과정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도록 하면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게 됩니다. 팁 버튼을 클릭하여 본 태그 퍼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고 과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지정 탐구 단계로 바둑돌을 실제로 조작하면서 최소 이동 횟수와 이동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양쪽에 4개씩의 바둑돌을 직접 옮겨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이동 횟수가 나오고 설령 최소값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최소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듭니다. 바둑돌의 개수가 너무 많아 답이 금방 나오지 않고 복잡하다고 느낄 때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단순화의 사고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직접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 발문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다면 좀 더 간단히 생각할 수는 없을까? 라는 간접적인 암시에서부터 바둑돌의 개수가 더 적은 경우부터 우선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보다 직접적인 요구를 통해 단순화의 사고를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사의 설명 단계로서 바둑돌의 효율적 이동 조건과 규칙을 찾기 위해서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필요한 용어와 간단한 해법을 설명해주는 단계입니다. 설명 단계에서 교사는 개인별 학생들의 진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자유탐구를 통해 확인했던 몇 가지 예시들을 전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보여줄 수 있는 문제 해결 전략에는 단순화하기, 규칙성 찾기, 표 그리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도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단순화를 통해 규칙을 찾고 표를 그리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하여 설명할지 통합하여 설명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페그의 개수가 n개일 때의 표를 통해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를 통한 규칙 찾기는 귀납적인 방법이므로 최소 이동 횟수를 추측할 수는 있어도 왜 그런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어려우며 특히 이동하는 방법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둑돌을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표현해 보도록 요구하면서 이것을 자유탐구 과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자유탐구 과제 단계에서는 페그 퍼즐을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최소 이동 횟수의 추측된 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각 모둠별로 그들의 독특한 방법을 제안해보는 단계입니다. 자유탐구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고의 방법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사고 방법은 표현, 기호와의 사고입니다. 이는 바둑돌이 옮겨가는 방향을 주목하면서 오른쪽을 R로, 왼쪽을 L로 간단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학은 기호나 수식으로 간단히 표시하는 기호와의 사고가 필요한 교과입니다. 바둑돌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단지 최소 이동 횟수라는 수에만 주목하지 않고 수의 구조나 패턴을 파악하게 되면 일반식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표현, 기호와 사고 방법은 옮기는 방향에 주목한 반면 이번에 소개할 표현, 기호와 사고는 색깔에 주목한 사고 방법입니다. 즉, 흰색은 W, 검은색은 B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흰색 바둑돌은 오른쪽, 검정색 바둑돌은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앞에서의 방법과 결국 동일한 방법이지만 최소 이동 횟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바둑돌의 번호에 주목해보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표현의 사고가 되며 이것은 구조를 파악하거나 해법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학적 사고는 표현 및 기호와의 사고이지만 단순히 귀납적 사고를 바탕으로 일반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돌을 옮기는 방법까지 확인하고 왜 그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한 정당화 또는 일반화를 시도해 보려는 태도에서 기인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밀기와 건너뛰기 횟수에 주목하여 조작적 사고를 함으로써 게임의 구조를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밀기를 S로, 건너뛰기를 J로 표시하고 바둑돌이 3개씩일 때의 페그 퍼즐에서 바둑돌의 밀기와 건너뛰기 횟수를 간단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시켜 바둑돌이 n개일 때의 밀기와 건너뛰기 횟수를 표를 그려 공식으로 일반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일종의 귀납적 사고이기는 하지만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밀기와 건너뛰기의 횟수에 주목하였다면 이번에는 밀기와 건너뛰기의 방법에 주목하여 수의 구조를 통한 유추와
일반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기와 건너뛰기 방법에서 나타난 수의 구조를 살펴보면 옮기는 방법 중 건너뛰기는 1, 2, 3, 2, 1로 순차적으로 커졌다가 줄어드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밀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3회씩 이루어지므로 이것 또한 대칭형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하면 건너뛰기의 값은 가우스법으로 일반화될 수 있고 밀기의 값은 EN으로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학적 사고는 유추, 귀납, 일반화의 사고이지만 수의 패턴을 넘어 수의 구조까지 바라보려는 태도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깔과 이동 방법, 이동 순서까지 모두 통합하여 구조한 뒤 이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은색 바둑알과 흰색 바둑알이 각각 4개씩 있는 페그 퍼즐에서 각 바둑알들의 밀기와 건너뛰기 방법을 기호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각선 방향으로 검은 바둑돌과 흰 바둑돌의 건너뛰기를 색깔별로 표시하고 아래와 위에 밀기의 횟수를 적어 넣으면 가로로 n칸, 세로로 n 플러스 2주를 이루므로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래에 있던 밀기 횟수를 오른쪽 변으로 몰아서 재배열하면 가로가 n 플러스 1칸, 세로가 n 플러스 1줄인 정사각형에서 한 칸이 부족하므로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학적 생각은 표현, 통합화, 유추적, 일반화의 사고입니다만 밀기의 위치를 바꾸어 다시 표현해 보려는 의지가 2가지 식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방법은 수량화하여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빈칸을 중심으로 그곳을 0으로 표시하고 좌우의 빈칸을 좌표로 표현해 봅시다. 이것을 바탕으로 바둑돌의 이동 횟수를 추상화, 수량화하여 사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 이동 횟수가 4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둑돌의 개수가 n개일 때 이동 횟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바둑돌별 움직이는 횟수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바둑돌에 번호를 붙여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번호별로 밀기 S와 건너뛰기 J의 합을 조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흰색을 W1부터 W5까지, 검은색을 B1부터 B5까지 표시하여 이들의 밀기와 건너뛰기의 방법을 표로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번호의 흰색과 검은색 바둑돌은 옮기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이동 방법의 합은 모두 동일하므로 이동 방법의 총합은 아래와 같이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힐레의 수업 모형 단계의 5번째 단계는 통합 단계입니다. 바둑돌의 색깔과 번호, 이동 방법, 옮기는 순서 등을 모두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해 검은색 바둑돌은 검은색 문자로, 흰색 바둑돌은 편의상 빨간색 문자로 나타내었습니다. 문자 표기 방법은 밀기와 건너뛰기의 2가지로 밀기는 S, 건너뛰기는 J로 표시하였으며 바둑돌의 번호를 S와 J의 첨자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밀기 S를 기준선으로 정렬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이동 횟수를 세기 위해 오른쪽 하단의 삼각형을 왼쪽 상단으로 옮기면 정사각형에서 한 칸이 비므로 전체의 이동 횟수를 공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포괄적 예시이지만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매우 용이한 방법입니다. 반힐레가 고려한 단계는 아니지만 좀 더 확장적으로 사고하여 페그 퍼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직선의 최소 이동형 페그 퍼즐에서 what if 전략을 이용하여 색깔별 개수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탐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예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탐구 방법을 확장하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서로 개수가 다를 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단순화된 예시를 통한 관찰을 한 후에 차이가 일정한 특수화를 통해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흰색 바둑돌이 4개, 검은색 바둑돌이 2개인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밀기 S는 흰색 바둑돌의 개수인 4와 검은색 바둑돌의 개수인 2의 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J는 1부터 점차 늘어나다가 가운데 최대값은 두 색깔의 바둑돌 중 적은 개수의 값과 같으며 그 값이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는 n과 m의 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차이가 0일 때 1회, 차이가 1일 때 2회, 차이가 2일 때 3회이었듯이 그 차이는 절대값 n-m 플러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건너뛰기 j-의 횟수는 m 곱하기 n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 가지 색을 고정하고 다른 색을 늘려가면서 확장 및 일반화하여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검은색 바둑돌의 개수를 고정하고 흰색 바둑돌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아래의 표들과 같습니다. 이처럼 바둑돌의 색깔과 이동 방법, 번호까지 통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동의 구조가 잘 드러나며 이로부터 최소 이동 횟수를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밀기의 위치를 고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바둑돌이 4개이고 흰색 바둑돌이 3개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와 같이 밀기 S를 고정한 상태에서 S와 J가 각각 m 플러스 n, m 곱하기 n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연역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 횟수의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바둑돌들이 이동하는 칸에 주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앞에서 도출되었던 밀기 S의 최소 이동 횟수는 m 플러스 n, 건너뛰기 J의 최소 이동 횟수는 m 곱하기 n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증명해보는 과정에서 J의 경우는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서로 만나면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를 건너뛰어야 하므로 바둑돌이 서로 교차하는 횟수는 표로 그려보면 m 곱하기 n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기 S의 경우는 바둑돌을 옮기는 전체 칸의 수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바둑돌의 개수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는 아래의 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확장을 위한 또 다른 경우는 왜 패그 퍼즐이 일직선형이어야만 하지? 라는 의문에서 what if의 전략을 적용하여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이라면, 직사각형 모양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통해 확장과 발전, 유추, 일반화의 사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해법은 빈칸에 들어있는 가운데 가로줄의 OX 위치를 바꾸는 동안 그 중심선의 상하에 위치한 두 색깔의 바둑돌을 바꾸면 되므로 일직선 최소 이동형 패그 퍼즐의 해법을 적용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반힐레의 수업 모형 단계를 확장하여 패그 퍼즐 게임 과정을 각 단계별로 과제 해결의 방법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해법의 다양한 일반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아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패그 게임을 수학 수업에 적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정보 제공 단계는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발견 및 이해 단계입니다. 지정 탐구 단계는 실제 조작 및 활동을 통해서 옮기는 규칙, 조건 탐색, 단순화의 필요성 인식, 해법을 모색하며 개괄적 구상 및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단계는 용어 및 표현의 약속과 간략한 해설을 통해서 공통성 탐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유탐구 단계는 문제 해결 전략으로 단순화, 규칙성 찾기, 귀납, 유추, 연역을 찾아서 수량화, 기호화, 표현화, 다른 방법 찾기 및 구조 파악을 하는 단계입니다. 통합 단계는 일반화 및 공식 탐색으로 반성 및 유추를 통해 추측하고 나서 증명하고 더 나아가 보다 나은 방법을 추구합니다. 확장 및 발전 단계는 what if나 전략으로 리크레이션의 단계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혹은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으로 개수, 배열, 형식, 구조 등을 생각해봅니다. 퍼즐 지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